트레이딩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좋은 팁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트레이딩뷰 활동을 해왔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트레이딩뷰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하면서 사용했거나 또 거래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세팅해서 거래를 하는지 제가 약 5년 이상 쌓은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이시는 이 프로필이 제 프로필입니다. 찾기에서 제 아이디를 검색하면 제가 나오니까 아이디어가 궁금한 분들은 직접 오셔서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선 전체적인 이 UI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 상단에 보면 BTC USD라고 있죠. 여기가 이제 현재 보이는 이 차트에 대해서 심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심볼은 BTC USD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선택을 하면 이제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궁금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뷰에서는 모든 종목들을 다 검색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같은 화면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뷰를 꼭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 궁금하다. 그럼 이더리움 심볼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거래소별로 다 이더리움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를 보고 싶다 선택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다시 비트코인을 보고 싶다. BTC USD를 선택하면 이렇게 비트코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시간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시간 프레임인데 이 캔들을 내가 어떤 시간 캔들로 볼 거냐 그거에 대한 선택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시간이라고 돼 있죠. 이 1시간이라는 뜻은 이 캔들이 한 개가 1시간 동안 생기는 캔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1날 1일봉을 선택하면 이 캔들 하나가 생기는데 하루가 걸린다. 그리고 달을 선택하면 이 캔들이 생기는데 한 달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떠 있는 부분은 즐겨찾기를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즐겨찾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캔들 설정값이 여기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주 보는 것들을 이렇게 별표를 표시해서 설정을 하면은 똑같이 저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캔들 모양을 또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데 라인으로 바꾸면 이렇게 이제 선으로 바뀌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좀 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하이키 나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다른 모양으로 보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캔들로만 보시면서 시장을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캔들이 보는 게 조금 어렵더라도 캔들을 잘 이해해서 이 캔들 차트로만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표가 있죠. 지표를 선택하면 이제 지표를 찾아볼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RSI를 눌러보면 여기 밑에 RSI가 나오죠. 상대 강도 지수라고 나오는데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똑같이 별표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상단에 즐겨찾기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 이름을 선택하면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볼륨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즐겨찾기 한 것들은 이렇게 화살표 눌러보면 여기서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리플레이 기능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리플레이란 뭐냐, 우리가 이제 차트 공부를 하게 된다면 과거의 움직임들을 많이 보면서 예측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럴 때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날짜가 5월 7일인데 1일봉으로 봤을 때 이 상승 전에 한번 그때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원하는 곳부터 선택을 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때만 남죠. 그러면 이제 이때에 대한 어느 정도 모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보니까 계속 쐐기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계속 차트가 그려지면서 그때에 대한 이 시장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끄려면 이 가장 오른쪽 하단에 있는
종료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와치리스트라는 기능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오른쪽 가장 상단에 보면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어떤 리스트가 나와요.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기 위해서 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 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자주 보는 종목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제 새로운 리스트가 이제 생성이 됐죠. 각 개인마다 자주 보는 코인들이나 뭐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 여기 상단에 보면 심볼 넣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심볼을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내가 넣고 싶다.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죠. 이 플러스 더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아까 봤던 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자 여기 보이네요. 여기도 선택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또 찾아보다가 내가 뭐 보고 싶은 게 있다. 뭐 트론이 보고 싶다. 자주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바로바로 내가 봤던 것들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측 상단에 이제 설정 부분이 있는데 이 설정 부분을 눌러보면 뭐 섹션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코인이라든가 그리고 뭐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는 뭐 한국 주식 이런 식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이제 코인 밑에 놔두고 그리고 한국 주식은 밑에 놔두면 또 이런 식으로 종목을 관리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 차트를 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이제 꾸미는 방법 같은 거를 한번 공유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색깔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화면에서 이제 우클릭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창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밑에 보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설정을 눌러보면 차트 세팅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화면들이 보이는데 심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차트의 색상을 바꾸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캔들의 색상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경계선은 캔들 주위의 색상을 바꾸는 거고 윗 같은 경우는 꼬리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업비트 같이 그런 색깔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경우는 양봉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음봉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경계선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같은 색깔로 바꿔보도록 하죠. 이제 윗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한번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거의 업비트랑 흡사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가격 라인 현재가라고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지금 시세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한번 다시 꺼볼까요? 네, 꺼보면은 없어졌죠. 그리고 다시 키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어디 있는지 좀 그냥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해주는 기능이다. 그리고 여기 설정 보면은 이제 타이틀 옆에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왼쪽 상단을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은 설명 그리고 티커로 바꾸면 이렇게 심볼로 형태가 표시가 되고 티커와 설명하면 좀 자세히 표시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고 저종 값이라고 여기 내가 마우스 커서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여기는 값이 바뀌는데 이 값을 표시를 해줄 거냐 말 거냐 네, 그런 얘기죠. 바 체인지 밸류도 이 캔들에 대해서 변동성을 표시해주는 그런 설정인데 보여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뭐 깔끔하게 하고 싶다면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다 숨겨서 사용해도 되겠죠. 그리고 지표 이제 제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목들이 있어요. 이 제목들을 보이게끔 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선택해 보면 나왔다 안 나왔다가 인자 같은 경우는 그 값을 보일 거냐 말 거냐 그 설정 값을 보일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거겠죠. 밸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볼륨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도 보일 거냐 말 거냐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눈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프라이스 스케일이라고 봉 완성 카운트다운 이 설정 값이 있는데 이 설정 값은 여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표시냐면은 만약에 끄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다시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냐 지금 시간이 이제 1일봉 캔들인데 이 1일봉이 마감하는데 얼마나 남았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봉으로 바꾸면 지금 38분 정도 남았다고 나오죠. 15분 봉으로 바꾸면 뭐 한 8분 정도 남았고 1분 봉으로 바꾸면 몇 초 남았는지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제 모습이라는 게 있죠. 모습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반적인 이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건데, 뭐 여기 지금 흰색으로 돼 있으니까 배경이 흰색이고, 뭐 검정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뀌고, 뭐 빨간색으로 바꾸면 내 눈이 아프네요. 빨간색으로 바뀌고, 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는 이런 문자들의 크기를 바꿔준다. 이 X축의 이 시간과 그리고 Y축의 이 가격, 이런 텍스트를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뭐 라인 색상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라인들이 있죠. 그리고 하단에도 라인이 있는데 이런 색상을 바꿔준다고 보면 됩니다. 마진 같은 경우는 탑, 아래, 오른쪽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탑 같은 경우는 네, 이 상단부터 이 캔들까지 여기에 거리를 조절하겠다. 그리고 아래는 반대로 이제 가장 하단, 여기서 보이는 캔들 하단부터 그리고 이 축까지 그 거리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바에 여기에 이제 공간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차트를 켰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보이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트를 좀 보는 방법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다뤄볼 건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지표들의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RSI랑 거래량을 켰죠. 그리고 제가 또 자주 보는 거는 이제 일목구름이 있죠. 그래서 일목이라고 치면은 일목구름이 나오는데, 이것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차트에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있죠. 이동평균선을 MA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저는 4개를 보기 때문에 4개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궁금할 텐데, 이 좌측 상단에 보면 여기 보조지표 목록이 있죠. 여기서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 톱니바퀴 모양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선택하면 각각의 보조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이 MA를 눌러보면 길이가 9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습이 있죠. 이 모습이 두께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저는 2번째 정도 두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보조지표도 저는 이제 보라색으로 선택을 하고 두께도 조절을 하고 인풋은 50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3번째는 100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 색깔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0선 같은 경우는 네이비색을 선택을 하고 두께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제가 이제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보조지표들을 모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단에는 이제 RSI가 보이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20, 50, 100, 200선이 표시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일목구름 모양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기본적인 것들, 좀 나는 기본에 충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저처럼 이렇게 설정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차트 도구를 설명을 해 볼게요. 좌측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차트에 그리는데 주로 사용하는 도구들인데, 가장 위에 보면 선 모양이 있죠. 이 선 모양의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보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추세줄 같은 경우는 이제 끝이 있는 선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릴 수 있어요. 그리는 모양이 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지표들을 한 번에 지워보도록 할게요. 우클릭하고 인디케이터 없애기를 누르면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차트 도구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추세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결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장기적인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기니까 이걸로 하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빛이라고 되어 있는 도구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하면 이렇게 한쪽이 끝나지 않는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른쪽으로 해서 찾아보려고 해도 끝이 없게끔 이렇게 선이 뻗어나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데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로줄이 있죠. 가로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렇게 지지선을 표시할 때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세로줄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하단에 보면은 6월 13일 새벽 1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특별한 날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날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러럴 채널이라고 있어요. 채널을 어디서 그릴 수 있나 봤더니 뭐 이런 공간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채널을 선택해서 이렇게 작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선택을 하면서 그 채널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지금 하단에서는 뭐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중단에서도 가끔 저항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가장 상단에 이제 가장 최고점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저항선까지 표시가 돼요. 뭐 이런 채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기서 움직일 때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서 멈추겠구나. 그리고 또 내려왔을 때는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이번엔 지지하지 않을까. 만약에 뚫린다면 그럼 하단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활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도구를 볼 건데, 주로 이제 비율에 관련된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돌림을 선택을 해서 최고점부터 최저점까지를 이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범위가 표시가 되죠. 그럼 이제 여기를 주요 저항선으로 설정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붓 도구가 있어요. 붓 도구 같은 경우는 뭐 그리거나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분석을 할 때 사용한다기보다는 이제 트레이딩뷰 사용자들에게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뭔가를 표시할 때라든가 그럴 때 사용하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같은 이런 종류들이 있죠. 뭐 텍스트는 이렇게 아무 때나 글을 쓸 수 있는 거고, 고정 위치 문자는 고정된 텍스트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거 골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패턴인데, 패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헤드앤숄더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를 선택을 한 다음에 최근에 보였던 헤드앤숄더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4시간봉으로 바꾼 다음에 그래서 최근에 보였던 패턴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일단 왼쪽 어깨부터 만들고, 그 다음 머리를 만들고, 그 다음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헤드앤숄더를 표시하는데 사용할 수 있죠. 그럼 뭐 여기가 이제 넥라인이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 가로줄을 선택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기가 오면은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도 보면은 뭐 이제 기간이나 가격 범위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돌파한 시점이 여기다. 여기부터 지금 오늘까지 며칠 정도 지났나 봤더니 51일 정도 지났다,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돌파하고 최대 얼마나 상승을 했나 보니까 23%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 패턴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자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모양을 좀 비교해 보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봉 패턴을 누르고 원하는 곳만큼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면 그 봉에 맞는 그림이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여기 모양이 여기가 이렇게 지금 그대로 복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비교하는데 복사를 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런 비슷한 모양이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자석 모양이 있어요. 이 자석 모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작도를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선택을 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토글이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추세줄을 긋고 싶다. 빗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그럼 빗을 선택하고 이제 여기 끝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죠. 근데 마우스를 갖다 댈 때 이렇게 직접 자석이 켜진 것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 지점에 왔을 때 클릭을 해주면 그때 선택이 되고, 다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끝에 어렵지 않게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정밀한 작도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이게 꺼져 있으면 어쨌든 내가 여기를 딱 맞추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켜 있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좋아요. 단축키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다시 도구를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르면 토글이 되거든요. 지금 없어졌죠? 그리고 다시 컨트롤을 빼면
이렇게 토글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막 많이 그려놨는데 내가 이런 그림들을 좀 잠깐 치우고 이 차트만, 이 캔들만 깨끗하게 보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눈 모양이 있죠. 눈 모양에서 오른쪽 화살표 눌러보면 각종 숨기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린 것들은 드로잉이기 때문에 이제 드로잉 숨기기를 누르면 그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다시 눌러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인디케이터 숨기기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보조지표 숨기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조지표가 켜 있다고 보면은 여기서 보조지표를 좀 제거하고 내가 캔들만 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인디케이터 숨기기를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다시 선택하면 다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도 많고 그려놓은 것도 많고 보조지표도 많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두 숨기기를 누르면 싹 사라지고 이렇게 캔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캔들을 볼 때 로그로 보냐 선형으로 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선형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1일봉인데 현재 지금 시장이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지금 과거에 이제 뭐 2021년에 고점을 찍을 때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17년, 18년도 시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과거에 대한 모양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움직여 왔는지를 계속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가격 기준이 아니라 퍼센트 기준으로 봐야 시야에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로그를 켜주면은 이렇게 변동성을 기준으로 차트를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상승과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상승, 이런 범위들을 가격 기준이 아니라 이런 변동성 기준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비교할 때, 그런 비교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면 로그 차트를 사용해서 또 차트를 보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